전셋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고금리의 전세 가격 하락으로 역전세난을 겪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전세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앞서 보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 침체까지 길어지면서 아파트에서도 깡통 전세 위험이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봄 이사철을 앞둔 요즘 원래 전세 수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세 가격이 얼마나 올랐기에 지금 전세난을 걱정해야 할 정도입니까? 네, 정말 이사를 앞둔 임차인 여러분들은 굉장한 걱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매 가격은 어쨌든 하락세인데 전세 가격은 오름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 가격을 보여드릴 텐데요. 5월 기준으로 4억 3,800만 원이던 것이 지금 최근 기준으로는 4억 5,900만 원에 이릅니다. 이만큼 전세 가격이 상당히 한 4% 정도 급등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네. 매매 가격은 지금 얼어붙었는데 왜 전세 가격만 지금 오르고 있는 겁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매매냐 아니면 전세를 계속 사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주택 시장이 여전히 침체기니까 관망세로 매수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단 좀 지켜보자. 그렇죠. 이런 지켜보자. 분위기네요. 그래서 전세를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월세를 살까 전세를 살까? 근데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든가 이런 정책 금리를 활용해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니까?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저금리를 이용해서 전세를 살자 하는 선택을 합니다. 수요가 느는 거고요. 전세 수요가 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역시 계절적인 요인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봄 이사철 그리고 학군 수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세 가지 어떤 원인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봄 이사철이 지나고 나면 다시 전세 수요가 좀 가라앉고 전세 가격도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겁니까? 네, 다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점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세 가격은 떨어질지라도 임차인의 불안은 더 가중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 DSR을 적용합니다. 이것은 대출 규모를 제약하고자 하는 움직임입니다. 대출 규모를 제약하다 보면 주택 시장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작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커지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전세 가격은 더 추가적으로 조정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출 의존도를 낮춰야 되는 임차인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월세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월세 가격은 또 오르고 또 월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임차인의 어떤 주거 불안은 조금 더 위태위태해질 수 있겠다, 불안해질 수 있겠다 걱정이 좀 됩니다. 매매 가격은 그대로이거나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전세 가격만 오르면 깡통 전세 위험이 커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연립주택이나 일반 주택에서는 그런 위험이 있지만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인식이 많았거든요. 이젠 좀 걱정을 해야 됩니까? 네, 이제 그 전세 깡통 전세라는 이 문제가 아파트 시장에도 여전히 드리워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높으면 그게 역전세 현상인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깡통 전세 거래 비중이 전국적으로 19.4%에서 25.4%로 오름세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좀 낮고요. 그 오름세가 꺾이기도 했는데 지방은 높군요. 그렇습니다. 지방의 경우 39.2%가 아파트 깡통 전세 거래 비중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더 예의주시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전세 거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세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전세 계약 작성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정말 긴 시간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세 가지만 좀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인데요. 이 깡통 전세 기준에 들어가려면 매매 가격보다 그래도 전세 가격이 싸야 되겠습니다. 그 전세가율을 70% 이내에서 매매가 아닌 전세를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그 평균 시세에 해당되는 매매가보다 70%싼 가격의 전세 상품을 알아보셔야겠다. 70%.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이중계약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부 등본을 봅니다. 그 등기부 등본상의 임대인이 맞는지를 확실히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겠다. 철저히 확인해야 된다. 그 부분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예. 뭐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지만 전세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전 재산에 해당되거든요. 그렇죠. 예. 지켜내기 위해서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할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좀 세 가지 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짧은 질문 하나 네. 잠깐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주식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밸류업, 기업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네. 자, 그동안에는 밸류업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자, 사실 미국과 일본의 주식은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 코스피도 앞으로 좀 오를 여지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계속 이런 상승 추세를 보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코스피는 긍정적으로 오를 여지가 많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 밸류업 프로그램의 이제 시행으로 인해서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 예. 이것은 말 그대로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주식보다 더 많은 조정이 있었다라는 예. 것을 감안해 볼 수 있겠고요. 예. 두 번째는 AI 반도체라든가 예. 또 한국 K방산, 방위산업과 같은 기회적인 산업 요소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런 산업 영역에서 기대되는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기대해 볼 만하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주가가 또 조정되기도 했는데 그렇죠.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증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구간들이 이 세 가지 요소들이 함께 맞물리면서 주가가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그런 구간을 만날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